자, 이제 최이마의 뒤집기로 가겠습니다. 뒷맨전 투자자문회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포인트 시대. 하루에 100포인트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냉탕 온탕 변동성이 커졌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심장마비 올 수도 있겠는데 뭐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시장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오늘 또 빅 재료가 나왔죠. 엔비디아 아침에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판정리의 끝판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실적을 오픈하면서 이 AI 거품론을 과연 일축을 다 시켰느냐. 지금 화면에는 느낌표입니다. 물음표인지 느낌표인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느낌표라고 판단하고 느낌표. 있는데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는 상수고 이게 안 나오면 충격인 것이지 어닝 서프라이즈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그래서 전 숫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과연 젠슨왕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일단 AI는 추론과 지금 앞단의 학습과 추론이 지금 순환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돌려 얘기하면 버블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얘기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AI 버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문제는 아닌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AI 버블 그게 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GPU 사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서고 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고객이 아니고 하이퍼스케일러 플러스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공공기관들 국가들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 고객이 줄을 서고 있고 이걸 가져가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지는 모르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익률 75%가 견조하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지금 90%가 넘어가는 이 데이터 센터,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점유율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가장 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일축을 했죠. 에이직은 뭐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강점들이 있지만 부족한 점이 한 5가지 정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범용으로서 여러 가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에이직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해 주면서 그래서 뭐 미래 가이던스도 중요하고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이번 실적 발표와 Q&A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였다. 일단 버블 아니고 고객이 점점 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에이직이라는 경쟁사가 들어오지만 이 경쟁사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여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정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결국엔 밀가루 판매업자는 밀가루를 사다가 그걸로 뭐 라면을 만들든 칼국수를 만들든 찐빵을 만들든 잘 팔리든 못 팔리든 그건 사간 업자의 문제지 밀가루 자체가 지금 안 팔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뭐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와닿는 얘기고 AI를 구현하기 위한 그 컴퓨팅 파워는 계속 진행형.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송재영 대표님. 이사님 말씀에 좀 동의하고요. 1차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굳이 말하면 주식시장 안에서는 정말로 잘 성공적으로 실적을 넘겼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좀 잠재웠다. 근데 반면 지금 채권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금리 마켓 얘기하시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왕관의 무게 뭐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5조 달러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시가총액이 엄청난 규모인데 이 규모가 사실은 이제 미국 내 업종을 쭉 나열을 세우면 그 업종 전체보다 그러니까 사실 더 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전이 소위 에너지, 소재, 부동산, 뭐 필수 소비재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한 서너 개 합쳐야 이제 엔비디아 혼자 이제 이걸 감당하는 거고 그 세계 그 소위 월드 지수라고 하죠. ACWI 그 안에서 미국, 일본 보통 시가총액 순위가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종목 꺼내면은 엔비디아 혼자 일본보다 큽니다.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4.9%인가 그러는데 엔비디아 혼자 5.3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엔비디아 혼자의 성장률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도 같이 해야 되는 이제 아예 경제적인 레벨, 전체 경제, 거시경제 수준에서 엔비디아가 더 클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소위 엔비디아의 고객들이 여유 자금 갖고 투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비투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빚내는 시장의 그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자들이고 그 채권 투자자들이 이번 젠슨 황의 말에 설득 감화감복을 받았느냐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어제 오라클 CDS 금리가 114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올랐죠. 엄청 올랐거든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예, 결국은 지금 여전히 AI B2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자들은 젠수랑 오늘 이제 이게 장 끝나고 발표가 됐으니까 이것으로 설득이 돼서 CDS 스프레드가 좀 내려가 줄지를 한 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으로의 추가 성장은 결국은 주식에서만 있을 수는 없고 채권 시장에서 돈을 땡겨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절반의 성공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어제 실적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소위 이제 고점 대비 한 14% 빠졌다가 어제 한 2% 오르고 그다음에 지금 장 외에서 또 한 4, 5% 올라가면서 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네. 전고점을 뚫으려면 결국은 필요한 것은 주식 투자자들의 그 동의뿐만 승인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자들의 승인이 같이 나야만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채권 시장도 같이 보면서 우리 AI 투자, 엔비디아, 우리 SK나 삼성전자 다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송재경 대표의 말도 설득력이 있어요. 두 분의 말이 섞어 놓으면은 다 합리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참 좋은데 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원가인 메모리 가격이 올라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의 가격 전이를 잘 해서 GP 마진이라고 하는 총이익이라는 것은 계속 늘고 있다. 자신감을 표현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로 뒤집어 봤을 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성장을 구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 업체, 메모리 공급 업체의 장기 고정 거래 가격으로 묶어둘 가능성. 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이 내년에 지금 상당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좋지만 내년 이익은 어떻게 보면은 절대 값이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묶어버리면 가격을 이익이 정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오늘 시장에는 또 투영이 돼서 쫙 뻗다가 이거 뭐게 이런 느낌?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HBM은 지금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지만 네. 기존에 이제 다른 그 컨벤셔널 메모리들,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뭐 분기 단위로 계약 가격, 그 컨트랙 가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가 전체가 뭐 플래시까지 막 공급 부족이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에 뭐 이렇게 주변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어떤 얘기냐면 이것도 지금 6개월 단위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대신 물량은 고정하고 가격은 스팟 가격에 의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의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HBM 가격을 예를 들어서 시가처럼 뭐 변경을 시키면 네. 그게 이제 위험일 수 있는데 HBM은 1년 단위로 고정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성능이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수록 툭툭 올라가니까 그냥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러면 HBM은 이제 경쟁 가고 HBF라든지 뭐 다른 그런 대안들이 나왔을 때 경쟁으로 가면 가격이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있는데 일단 내년까지 SK하이닉스는 가격이 고정된 거고 네. 루빈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지금 HBM과 관련된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컨벤셔널 디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쪽에 계약 기간이 길어진다는 쪽, 그다음에 물량을 약속해 준다라는 쪽에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네.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약간 심도 있는 고민이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있겠나 싶긴 해요. 뭐 알아서 잘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만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그 주가를 올라가기 위한 뭔가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일단은 불은 질렀어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장작을 넣어서 활활 태울 수 있느냐 이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송재근 대표는 또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고민 사실은 이제 그 뭐냐면 장기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는 참 도망갈 수도 있겠네. 뭐 이제 이런 고민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 얘기는 이전에도 저희가 논의했었지만 이제 GPU, 엔비디아 독점 시대가 서서히 확실히 좀 줄어드는 거는 맞는 것 같구나.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사실은 초기에 뭔가 그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죽이는 걸로 아주 유명한 매우 뭐랄까요 상당히 공격적인 네. 그런 마케팅이나 방해 전략 뭐 이런 거 하는 대로 유명한답니다. 뭐 미국의 대부분의 상위 1등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줄을 세우던 상황에서 좀 내 옆에 꼭 좀 붙어 있어. 팔짱 끼고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좀 뭐랄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은 다행. 예. 또 그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뭐 AMD, 브로드컴 뭐 이런 게도 있지만 고객들이 이제 이 독자 생존해 가려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가 독자 생존에 자기 이제 자체 칩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직 같은 얘기를 자꾸 들고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에 그러한 그 고정 계약 뭐 이런 것들의 이슈로 뭔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뭔가 숫자가 흔들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GPU 중심으로 헤쳐모여 하던 것이 거꾸로 이제는 HBM 중심으로 헤쳐모여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사실은 키포인트는 어찌 보면 SK하이닉스는 고민이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좀 더 거기서 힘을 내주면 그 안에서 이제 확실한 이제 2강 체제로 갈 수 있겠죠. 2강 1약 마이크론으로 그런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오히려 나머지는 엔비디아 혼자 있다가 AMD도 들어오고 브로드컴, 뭐 아마존, 구글, 테슬라 막 쭉 들어오는 이제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소위 그 프라이스 컷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 뭐 이런 것을 당장 가질까 걱정을 할 그런 단계는 아직 조금 너무 이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 업계는 현재는 상당히 뭐 운칠기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복합적으로 돼서 좋아요. 그럼 현실에 안주할 거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테크 마이그레이션 같이 기술의 진보를 얘기할 때 이 공급업, 서플라이 체인들, 밸류 체인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부장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동향이 좀 어떤지. 뭐 근데 뚜렷한 게 요즘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신규 투자를 얼마나 할 거냐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테일러 공장을 다 외형을 지어놓고도 안에 네. 장비를 넣는데 계속 그 망설였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조금 받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다라는 것인데 그 바이든 정부 때는 근데 트럼프 정부 넘어오면서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뭐 짓고 말고의 문제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속도를 내서 짓는 방향으로 확실히 결정을 짓고 장비도 밀어 넣는 과정에서 미국 장비, 뭐 국내 장비 모두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P4, P5 라인까지는 일단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삼성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결국 용인도 망설이고 있다가 용인 클러스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산단의 보조를 받아서 여기에도 뭐 물 부족, 뭐 그 전력 부족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공장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신규 공장과 같이 붙어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실적이 나쁘거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신규 투자가 늘어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 장비 뭐 이런 쪽으로는 나름 기대가 좀 되고 있다. 물론 얼마의 규모로 시작할지는 조금 봐야 되긴 합니다만 작지 않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결국 비메모리죠. 네. 이번에 나올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이 성공을 한다면 안착을 한다면 그와 관련된 추가 수요들이 아마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는 이익이 보장됐다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최근처럼 주가 조정을 주니까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오히려 더 불편하겠지만 지금처럼 의미 있는 조정이 나타났을 때 핵심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이유가 아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공시가 좀 빵빵 나오면 참 좋겠는데 뭐 연말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뭐그 장비 쪽은 어떻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이 AI 특수의 어쨌든 최대 그 수혜는 당연히 두 회사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이 먼저 잘 가줘야 그다음에 이제 뒤따라서 소부장이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소위 대규모 투자 숫자들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무뎌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과연 그것이 다 될지에 대한 고민인데 그리고 또 이제 기간도 길고 규모도 커져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거 발표해도 주가가 그 반응도 좀 잘 안 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적어도 내년도까지 뭐 속도도 이슈도 있고 냉정해 보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우리가 또 이것을 캐파를 늘렸다가 뒤에 가서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집중은 하이엔드 쪽 결국은 지금 부족한 거는 HBM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비메모리 네. 요쪽 두 분야에 좀 집중된 소위 이제 설비 투자 증액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모든 밸류 체인에 다 적용된다기보다는 조금 HBM과 비메모리 쪽에 특화되어 있는 소부장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를 해지하고 상대적으로 소위 이제 비대칭적으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결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들 내지는 뭐 전략 이렇게.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이 긍정적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둘 중에서 꼭 하나만 고르라면 확률상 봤을 때는 이익이 결정되어 있는 하이닉스보단 삼성전자는 아래 위로 변동이 다 있죠. 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확 나빠질 수도 있고. 그 삼성전자는 4.35, SK하이닉스 4.09, 삼성전자 조금 더 그래도 움직이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내년도 이익을 한번 추정해 봤을 때 아래 위로 플럭세이션이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삼성전자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비메모리가 붙으면 대거 좋아질 거고 비메모리가 안 붙거나 HBM에 예를 들어서 여전히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하이닉스 대비해서 실적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려한다면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예전에는 당연히 SK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맞을 수 있다 내년에는 오.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소부장과 관련돼서는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적어도 한 영역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들을 그나마 골라야 될 텐데 그러면 국내에서 고를 수 있는 종목은 뭐 유진테크, 원익 IPS, PSK, 이오테크닉스 뭐 이 정도라고 보고 있고 프로세스 케미칼 중에서는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던 원익 QNC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성대영 대표는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삼성전자에 저도 같은 값이면 어. 한 표를 더 얻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그건 당연히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사실 그거는 스윙이 좀 큰 편이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로 네, 저는 소부장 쪽은 아직은 특화하시진 않는구나. 그거와 관련해서 밸류 체인은 삼성전자 밸류 체인 아까 비메모리나 요거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지금 소가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안 움직일까? 근데 저는 현대차는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가장 싼 로봇주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코스닥에 지금 로봇자 붙이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군들이 뭐 트레이딩 기회도 있을 거고 앞으로 뭐 M&A 기회도 열릴 수 있지만 지금 로봇 파운드리를 한다고 했을 때 현대차의 최고 걱정은 공장 남아돌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네. 뺏기고. 근데 그걸 로봇 파운드리로 바꾸면 그러면 현대차는 자동차 종목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자동차 플러스 피지컬 AI 종목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이 HL 만도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왜 움직일까를 따져보면 자동차가 좋아서일까? 현대차가 4분기까지 관세 물어준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일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HL 만도가 계속 실패하고 있어서 문제기는 한데 네. AI하고 로봇의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향후 로봇 파운드리를 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기업들 정도까지는 묶어서 저는 좀 길게 봐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성대영 대표는 현대차
좀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포텐셜이 제일 큰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안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부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서브프라임 그 소위 그 오토론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사모대출 시장 때문에. 예예. 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연체율이 지금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자동차 구매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고차도 이게 그 소위 내가 돈 낸 거보다 더 싸게 지금 내놓는 매물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상승 여력, 본업에서는 상승 여력을 좀 잡아먹는 하지만 그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종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완전한 저평가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마침 이번에 그 엔비디아 26만 장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이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노업에서 지금 이러한 현재 당장의 본업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눌려 있는 것, 밸류에이션이 눌려 있는 것이 나머지 부분의 그 포텐셜로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다리시라. 네. 기다리다 숨 넘어가는. 김종희 기사는 딱 또 판정리 해주시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시장에서 여러 종목군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ETF, 글로벌 ETF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국내에 너무 싼 현대차가 있으니까 현대차를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로봇 파운드리를 해서 생산량을 대거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지금 몇 개 있을까? 그것도 AI와 붙어 있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 있나 따져보면 저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기껏해야 뭐 중국의 샤오펑 정도? 네. 뭐 이렇게 보면 현대차는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배당도 그렇고 살만한 자리인 건 분명하다. HL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협업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디테일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성재용 대표는 너무 매크로 말고 약간 조금 마이크로하게 좀 이렇게 좀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큰 그림은 들어볼 만은 한데 나중에 듣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시청률을 위해서 다음에 조금 압축해서 산업이나 아니면 기업 이걸 좀 부탁드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